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200만 년 전부터입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나트륨, 지방 등의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중요한 음식이죠. 영양 보충 이외에도 고기에는 리보뉴클레오티드가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바로 우리의 입맛을 당기게 만드는 감칠맛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기를 맛있다 라고 느끼는 이유죠. 이렇게 맛과 영양소를 모두 갖춘 고기를 찾는 전 세계인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최근 고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는 116만 3,900톤, 1년 전보다 무려 4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50년부터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억 명이었던 인구수가 70년 만에 78억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닭, 돼지, 소 사육장을 늘리고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세계 고기 수요를 맞춰왔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세계 인구가 늘어난다면 고기 부족 사태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G4라고 불리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중국의 돼지 농장에서 G4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금값이 되어버린 돼지고기 가격이 또 한 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돼지고기 부족 현상이 아닙니다. 이 G4라는 바이러스가 돼지들 사이에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CNN은 G4는 이미 중국에서 인간을 감염시킨 것으로 보인다. 돼지농장 근로자 10% 이상, 일반 인구의 4.4%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라며 워싱턴 대학의 칼 버그스트롬 생물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G4가 아직 사람 간에 퍼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WHO는 이번 중국의 돼지 독감에 대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 전했고,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 중 한 명의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번 중국의 돼지 독감에 대해서 이번 돼지 독감은 1918년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남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각적으로 위협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변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중국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지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잘 막았기 때문이죠. 올해 초 독일 베를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말이 국제회의지 사실상 이 자리는 전 세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한국의 연설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30개국이 참석할 것이라 예상됐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듣기 위해 무려 60개국에서 고위급 인사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모니크 에르와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역 조치와 성과를 세계 182개국에 공유하겠다. 한국의 방역을 공유해줘서 감사하다 전했고, 러시아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는 베를린 국제회의가 끝난 뒤 한국에 직접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방역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수의대 전문연구팀과 NBM이라는 한국 회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 백신은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돼지 흉막폐렴, 구제염 및 광우병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세상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1720년 쥐와 쥐벼룩을 숙주로 유럽에서 대유행해 최대 2억 명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마르세유 흑사병, 1820년 건강한 사람을 시체로 만들 만큼 격렬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콜레라, 1920년 5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스페인 독감, 그리고 2020년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5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 중인 코로나19, 100년을 주기로 돌아온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이번 확산이 흑사병, 콜레라, 스페인 독감에 비해 선방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K방역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일본은 취소할 계획이 없다며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지만 약 1000만 명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전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전 도쿄도지사 마스조의 유이치는 올림픽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발언은 지금 일본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스조의 유이치는 오는 3월 1일에 열리는 도쿄 마라톤 개최 여부가 최대 고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태로 인해 결국 17일 도쿄 마라톤 재단은 신청자 4만 명 중 일반인 3만 8천 명의 참가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에 가까운 참가비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원성을 사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스조의 전 지사는 2007년 아베 내각에서 후생 노동상을 지내며 한때 아베의 복심이라고 불렸습니다. 2014년에는 아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도쿄도지사에 출마해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공금 위협 문제로 도지사에서 불명예 퇴진했는데 마스조의 전 지사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은 한국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마스조의 전 지사가 제2한국학교 터를 제공하기로 하자 도민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모자란데 그 넓은 땅을 한국인을 위해 내주냐면서 비판했습니다. 마스조는 당시 한국 정부에게 도쿄의 한국인 학교 증설에 대해 협력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도쿄와 서울은 자매도시이기에 서로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라고 말하며 한국인 학교 설립을 허가했지만 결국 일본 우익들에 의해서 비판받고 사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스조의 전 지사는 6개 공약을 내걸고 도쿄도지사에 당선된 후 도시외교의 추진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와의 외교를 중시했는데 섬나라에 사는 일본인은 시아협착증에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항상 세계의 일부로서 확대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아베 정권은 이같이 말하는 그를 내쫓으며 그가 말한 것처럼 시아협착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우기기를 허용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비판받아왔습니다. 지난 18일 다나카 가즈노리 부흥상은 또 분노를 일으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후쿠시마 현 식자재 수출 문제에 대해 일본은 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식재료는 일본 내에서도 유통이 문제가 없는 낮은 방사능 수치를 보인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방사능 수치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WTO에서 승소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당당히 지켰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급식을 조달하기로 해 후쿠시마산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법적 기준치 이하면 괜찮다고 말했지만 지금 일본 정부조차 후쿠시마 근처 8개 도시 흑가바다에 농축되어 흘리는 방사능 물질의 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보다 9.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야생육 등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측정한 방사능 수치 외에도 측정할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도쿄올림픽 때 트라이 에슬론이 열리는 오다이바 해빙공원에 모래를 투입하며 물을 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겐지스 강보다 2배 더럽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 경기 때 선수들에게 화장실과 같은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깐 모래에 바지락을 넣어서 정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굴을 이용해 정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폐사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곳의 물이 더러운 이유는 도쿄 중심의 23구의 모든 생활하수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정수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쿄도의 하수 처리 방식은 오수와 빗물을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입니다. 따로 처리하는 분리식과 달리 합류식은 관을 하나만 만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큰 비가 오면 불어난 하수를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초가분을 그대로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가 내린 직후에는 짙은 갈색의 오수가 방류되어 바닷물의 색깔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최근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할 때도 일본은 비용을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비용을 아끼는 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잘못된 정책을 펴왔고, 이는 일본의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미 일본이 자처한 일들의 결과였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부산시가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최적지로 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쿠바 대표팀이 부산을 전지훈련 장소로 정했다고 밝히며 사격, 체조, 태권도 세 종목에 22명의 선수들이 7월 초부터 약 2주간 부산에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시도에 전지훈련 장소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 안전하고 제반 여건도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진출팀의 윤곽이 드러나는 4월 중에는 대규모 전지훈련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내걸고 성공적인 도쿄올림픽을 치르려고 했던 일본은 그저 올림픽을 통해 뼈아픈 교훈만을 얻게 될지도 모를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